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금 그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문제 제기했던 20억 상속 뭐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국립외교원 채용 서류 관련해서도 뭐 자료 제출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남 고등학교 민간재단에서 본인 그 찍어서 장학금 받은 거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인사청문회가 제가 말씀드리면은 비교섭 단체라고 해서 뭐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잠깐만요. 지금 검찰 박은정 의원님. 네. 그 말은 취소하세요. 비교섭 단체라서 제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간사님한테 국립외교원 채용 서류 관련해서 자,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됐으니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비교섭 단체가 왜 튀어나옵니까? 지금 그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박은정 의원님, 제가 지금 박은정 의원님한테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에게 소홀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하시죠.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지금 그 왜 이게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동안 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윤회 문건 그리고 BBK, 도곡동, 뭐 판사 사찰 뭐 이것들 사건들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수사권 중요하고 수사해야 되면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오늘 쟁점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후보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후보자 지명되시고 취임 일성으로 검찰 신뢰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검찰 신뢰가 지금 추락된 게 후보자가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종섭 사태 아시죠? 그렇게 뭐 불리는 런종섭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세요. 차관으로서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당시에 수사지휘 책임자잖아요. 법무부 차관으로서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사전에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 사전에 보고도 못 받고 그 후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PPT.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잖아요. 연락이 끊겼다. 진상 파악의 내홍 격화. 이거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대검의 진상 파악이나 감찰이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하셨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는데도 법무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법무부 차관으로서 아무 책임 없으세요? 이 모든 검찰 신뢰가 추락된데 본인 책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런종섭 사태 관련해가지고 이기흠 증인께 묻겠습니다. 출입국 심사위원회, 출급 심사위원회 그 본인 위원 아니셨다고 했죠? 네. 거기에 몇 명입니까? 그럼 위원이 총 5분입니다. 5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 검사가 2명이나 있죠? 검사 2명 있잖아요. 위원 중에 형사기획과장하고 인권조사과장하고 2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검사 2명이나 있고 거기서 출금을 해제시켰어요. 아까 사후에 차관한테 보고하셨다고요? 이의 신청 들어오고 보고. 출금 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요. 위원회 해제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관한테. 제가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회 한다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그 저는 난리가 났는데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준비하라는 말씀만 듣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보고하셨겠네요. 사전에 차관님한테. 제가 알 수 없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막 위원회 막 하고 그러시나 보죠. 출금 해제는 그 PPT 띄워주세요. 표. 자 보세요. 2023년 딱 2명 됐어요. 239명 신청했는데. 자 지금 이 출금이 이종섭 출국 금지가 뭐 부당하다고요. 3개월 동안 조사 안 해가지고 이규원 검사 얼마나 출국 금지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이규현 검사 출국 금지 사건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출국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을 해제를 안 해줘요. 법무부는 원래 안 해주는 것이에요. 이 0.8%의 인용률, 이종석 장관은 왜 해줍니까? 이종석 장관이 이 출국금지 해제해가지고 이종석 장관은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수첩이든 서류든 핸드폰이든 다 들고 외국 갔습니다. 증거인멸에 법무부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왜 저렇게 0.8%를 누구 지시 받아서 했습니까? 따로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이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게 뭐뭐 있었죠? 국립외교원 채용 서류, 채용 서류, 서류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학금, 장학금. 중학교 장학금 관련해서 찍어서 민간 재단에서 그 어떤 자료에 주는 거는 국가수익이 좋습니다. 그 어떤 자료죠? 그러면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제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후보자님, 예. 요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의 장녀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각 제일 좋은 점수로 통과해서 아무런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학점도 제가 받는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것이 그 학점이죠. 대학 학점이었어요. 외교원. 대학원. 예. 하여튼 저는 봤는데 학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람 조건으로 그것도 제출을 해서 박은정 의원하고 양쪽 간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해명이 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두 개 자료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정회 중에 자료를 마련해서 열람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이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명예훼손 사건인데 내용은 대선 기간 중에 허위 기사가 보도돼서 대선 후보의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김만배, 신학님 등 주요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순차 연락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수사가 필요했고요. 당연히 최초 김만배의 허위 제보 시점하고 그 신학님에 의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 그 사이에 이 피고인들과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들과 통화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그 통신 가입자를 조회를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김만배 신앙님 사이에 그 시점 사이에 한 3천 몇백 명 정도가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서 139명이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 대장동 사건의 주범, 그리고 허위 제보 받아가지고 기사화한 신학님, 이 사람들하고요. 그 기간 사이에만 그렇습니다. 그 139명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21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68명, 민주당 당직자 43명.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허위 제보를 만든 김만배,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신학님, 그 둘하고 민주당 사람 139명이 그 시점 사이에서만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허위 제보한 그 사건에 이렇게 많은 민주당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 사건에서. 그런데 이번에 통신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그 문제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제 기억에
그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 민주당 139명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 결과 발표 안 됐죠. 근데 수사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139명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누가 확인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그런데 조사를 했으면 왜 기소를 안 했는지, 같이 조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아마 출석 거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 기소를 못 했을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후보자님께서 구두상으로 이 많은 139명의 민주당 139명 사건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나 조사한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로 답변은 힘드실 거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금년도 국정감사할 때도 과연 김만배 신양님하고 그 둘 사이에 이 허위 공작을 한 그 시간 사이에 민주당 관계자 139명이 누구였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은 할 계획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한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출국 금지가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출국 금지 사실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후보자께서 전 이종석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 당시에 차관이셨지만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 금지돼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죠? 출국 금지 당시 최초 금지 당시에는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되고 할 때는 아셨나요? 예, 보도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김재훈 참고인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 출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종섭 그 전 장관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 최초 공수처에 고발된 날짜가 작년 2023년 9월 5일입니다. 근데 3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종섭 전 장관은 가족 여행도 다녀왔고요. 근데 작년 2023년 12월 8일 날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무런 수사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8일 날 작년 12월 8일 날 출국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 호주 대사 임명 발표될 때까지도 또한 아무런 수사가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커녕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즉 출국 금지라는 것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출국 금지 자체가 적당하지 상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복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아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즉 출국 금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 금지가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장주의는 출국 금지에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온갖 범죄에 손을 뻗쳤어요. 온갖데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살아있는 권력 꼭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심우정 후보자 이야기했는데 맞죠? 예,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누구에게 손에 끼친 적 없다. 윤석열 장모 감옥 갔다 왔죠? 장고 위조 증명에서 손에 많이 끼쳤죠?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있을 거예요. 고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 부인 관련해서
주가 조작 문제 제기했더니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했어요. 손해만 본 게 맞습니까? 아니 도대체 검찰총장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손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혜병 수사 사건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대통령이 함부로 온갖 군데 사방군데 다 건드리고 다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까? 이거 관련해서 심우정 후보자 잘 보시고 철저히 수사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김영철 뭐라고요 후보자? 국회에서 김영철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인데 잘못하는데 검찰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띄워보면 볼게요. 자,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오빠 그러고 문자 보냈어요. 장시호감만 있으면 저거 또 거짓말이라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김영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케이라고 답을 해요. 둘이서 주고받았어요. 한두 번 이야기하지 않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계속 숨기고 가리고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장시호가 급하게 연락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김영철은 검사고 장시호는 피의자예요. 그리고 장시호에게 이것저것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녹취를 통해 다 나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검찰이 수사 통해서 증명해야죠. 공수처에 고소해놨어요. 거기서 증명해야죠. 이것 관련해서 출입 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우리가 구치소까지 갔어요. 구치소까지 갔더니 장시호를 검찰은 9시 반에 보냈는데 구치소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예요. 4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시호가 모의 위증을 받았다고. 그럼 그렇지 않다고 김영철이 자기가 증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 숙박시설에 가서 둘이 불장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걸 김영철이 나 그 시간에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 제대로 수사한 사람을 탄핵했다고요? 우리 국회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증인들을 검찰로 불러서 거기서 연어 먹으면서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역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장시호의 녹취가 장황하게 나왔어요. 장시호가 녹취를 우리한테 와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관계 쪽 사람에게 가서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전에 장시호는 충분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무엇을 했는지 주고받은 내역이 뭔지 그 잘하는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검사를 우리가 탄핵한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후보자께서. 자, 저 오케이, 통화 가능 이런 거 저 사람이 답한 게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숨길 겁니까? 아 있어? 송석준 의원님, 그 쓸데없는 말을 또 해가지고 또 송석준 의원님 할 때도 오바 그만큼 했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 됐고요. 자, 양쪽 간사가 자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예.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자료 제출을 하셨으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양쪽 간사한테 보고 받기로는
뭐 아이 성적도 좋았다고 그러고요. 뭐 학폭 기록도 없고 그래서 특이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추궁하고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겨우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선선히 자료 제출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특이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 이제 자녀들의 좀 사생활이고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청문회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전화를 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자료 제출은요, 공개 제출도 있고 비공개 제출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비공개 제출은 공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심우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어떤 국정감사나 앞으로 검찰 뭐 국감도 앞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쪽 간사한테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하시든 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자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회에서 무지막지하게 다 폭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는 지켜드리고 그런 에티켓은 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